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뭐였죠? 이 프로그램 문제점 두 개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영속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영속성이 없다.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죠? 이거 뭐 파일로 남겨놓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했던 그 DB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식도 있었고, 그죠? 걔는 이제 MySQL 또 뭐 오라클 어떤 거 해도 상관없어요. 편하게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요거 골라서 쓴 거고. 또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응? 응? 아니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계정으로 와야 된다. 이해되죠? 이 두 번째 문제점. 심지어 대전으로 와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여기 학원까지 와서 해당 자리에 앉아서 F10을 눌러야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좀 내가 여기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강사가 만든 거 쓰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 자리 강사 자리에 앉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 하면은 직접 가서 실행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네이버 같은 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뭐 내가 싱가포르 여행 가서도 접속할 수가 있잖아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들은 다 그게 가능하죠. 왜? 우리가 만든 거는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문제점으로 하나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아무 데서나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네이버랑 우리 거랑 뭐가 다르길래? 이거는 네트워크 가능 여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원격 사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우리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격 사용이 불가능. 그럼 이걸 해결해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 이거 대충 이런 건가? 까지 몇 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내용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와서 다시 보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요. 소켓 프로그래밍. 뭐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뭐 TCP, IP 뭐 이런 거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안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몰라도 돼요. 사실 몰라도 돼요.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 거는 네트워크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되게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능이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없어서 문제면. 네트워크 기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다가 네트워크 기능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심어내야 하냐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뭐 게시판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와야 된다. 왜냐면 네트워크 기능이 없어서. 그러면 네트워크 기능을 심어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전부긴 해요. 맨날 이걸로 예를 들긴 하지만 네이버 카페 반려동물 고양이. 네. 지금 여기 접속했다는 거는 내가 얘를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게시판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기에 접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가 이제 내 눈에 보여주는 이 요소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을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걸 여기다가 그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게, 편하게 볼 수 있게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규격 이런 걸 지켜가면서 지들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뭐 글들은 이만큼 여백 있고 뭐 이런 거, 뭐 얘네끼리는 이만큼 자리 차지하고 있고 날짜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온 게 아니니까요, 이거. 그죠? 그냥 진짜 단순히만 생각해봐도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강사 PC에 이 글에 대한 데이터가 깔려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저 멀리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 멀리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보여주기만 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통신하는 기술에 대해서 살짝 개념적인 걸로만 이해를 해볼게요. 통신하는 기술은 개발자가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생길까요? 아니면 개발자가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만들다 보니까 그냥 되던데요? 이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통신하는 기술이 있어야 네트워킹이 가능해질 거니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휴대폰 쓰죠. 휴대폰을 매장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기지국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과연 통신이 이루어질까요?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고 그냥 단말기만 있어요. 내 손에 쥐어있는 그냥 실물 핸드폰만 있어요. 그럼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얘는 뭘 사던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지국의 원리를 아세요? 잘 모르지 않아요? 관련 전공이 아니라면 알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신을 하는 방식은 어때요? 그냥 사서 쓰면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꼭 뭐 수신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송신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몰라도 통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실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뭐 판교에 있는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일반인 마인드를 버려야 되는 거고, 사실 이때는 개발자 마인드로 좀 바라봤을 때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죠? 뭔진 몰라도 일단 통신은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통신을 해야겠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딱 봐도 우리 프로그램에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연결 가능한 상태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여기다가 입력을 직접 해야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통신에 관련된 기능은 그냥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외부에서 뭐 어쩌고 이런 거 못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이 컴퓨터, 강사의 눈앞에 있는 컴퓨터에 없는 게시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입한 다음에 글쓰기 누르면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올라가잖아요. 글이. 차이점은 여기서 나는 거죠. 우리 거랑 차이점. 외부에서 쓸 수 있냐 없냐. 목적은 되게 간단해졌어요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로직이 이렇게 쭉 써있대요. 소스 코드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서 써있어요. 얘네들을 외부의 요청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들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로직들은 어떤 다양한 요청들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도 많을 거고요. 맞죠? 보통 그때까지는 제가 그림을 보통 그릴 때 여기 사용자 하나 있고 여기 뭐 앱 클래스 있고 뭐 컨트롤러 있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쓰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네이버 이거 동시 접속 못 하나요? 아니죠.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다고 해서 딴 사람은 이거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동시에 여러 개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애초에 사용자도 많고 얘네가 이 프로그램 측에 요청하는 그 방향도 이제 범위가 넓어질 거고 내용도 스펙트럼이 넓어질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뭐 웹툰 보고 싶다고 하고 누구는 뭐 뉴스 보고 싶다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이상해요. 얘가 웹툰 내놔 했어요, 네이버한테. 근데 얘가 대답을 얘한테 했어요. 웹툰 페이지를 얘한테 이렇게 띄워줬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얘가 이렇게 요청했으면 얘한테만 답변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져야 돼요. 요청을 이제 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딴 데로 튀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 거는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는 무언가를 앞에다 만들어야 돼요.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지국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쪽에 있는 사용자랑 통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무언가를 원래 갖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장착하는 개념이에요. 뭐 안쪽에다가 또는 옆에다가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러면 얘 역할은 뭐예요? 수신기 정도 되겠네요. 맞죠? 어떤 요청에 대한 사항을 얘가 받아들이니까 수신기. 그럼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송신기 있겠죠? 요청을 보내는. 얘는 유저잖아요.
클라이언트 측에 있는 송신기로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수신기한테 뭔가 어떤 요청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신기로 받아들인 요청에 대해서 이 안쪽 내부에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송신기들 하나씩 갖고 있을 거고, 우리 프로그램에는 수신기를 하나 장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결론이에요. 되게 간단한 예를 또 들어보자면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카카오톡을 써야 된다. 그럼 얘네들 뭐 갖고 있어요? 통신기로 어플리케이션 좀 될 거고, 그죠? 뭐 카카오톡으로 얘가 뭐 선물하기 뭐 어쩌고를 하고 싶대요. 이 클라이언트가 선물하기 어쩌고를 하고 싶대요. 그럼 그 요청을 카카오톡 내부 로직을 돌려서 이 안쪽에서 뭐 상품 페이지부터 뭐 어디 클릭하면은 어떤 페이지로 또 들어가고, 그 안쪽에서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다 보여주고 나서 내가 결제 성공까지 했다. 그러면은 뭐 보여줘요 얘한테? 뭐 결제 성공에 대한 여부, 결과 그런 거 보여줄 거잖아요. 내가 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잔액이 없다. 그럼 얘는 뭐 보여줘요? 뭐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떠한 단말기를 가지고 뭐 아이패드든 휴대폰이든 어떤 거든 얘한테 보내는 통신에 대한 요청에 대한 결과를 단말기로 또다시 보죠. 또다시 본다도 중요한 게, 보세요. 제가 선물하기 똑같이 했어요. 선물하기 요청을 보냈어요 얘한테.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결제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어요 얘가. 그러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결제하기 버튼 눌렀더니 그 길로 그냥 메인으로 보냈어요. 메인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얘가 갑자기. 그럼 얘는 이제 머리 위에 물음표가 이렇게 있겠죠. 뭐지? 됐나? 안 됐나? 잔액 빠져나간 거 보고 이거 된 건가? 한 건데 실제로는 실패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저 결과 화면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요청에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겠죠. 요구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누구는 글 쓰고 싶다 하고, 누구는 뭐 리스트 내놓으라 하고, 누구는 뭐 다른 거 하고 싶다 하고, 누구는 회원가입 하고 싶다 하고. 근데 자, 이 모든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는 어려워요. 얘가 보내는 정보들도 양이 많을 거고, 얘가 요구하는 바도 양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제로 뭐 수강 신청, 대학교 수강 신청이다, 또는 어떤 연예인 콘서트에 티켓팅을 한다. 그러면 보통 난리 나잖아요 그날은. 그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뭐 아이유가 콘서트를 한대요. 그러면은 티켓팅 페이지가 있겠죠. 사람들이 몰릴 거잖아요. 저는 네이버 쓰고 싶어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죠. 대신에 그 페이지는 어때요? 그 티켓팅 페이지는 뭐 서버가 다운되던가, 아니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대기 몇 명, 뒤에 몇 명, 이런 거. 수강 신청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티켓팅 해보셨으면 아실 건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몰린다 뭐 이런 거. 그럼 몰린 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또 처리를 해줘야 될 거고, 뭐 첫 번째 온놈은 한 5분 지나서 처리가 됐는데 뭐 5번째 온놈이 바로 됐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나하나씩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별거 없잖아요. 뭐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 체크한 다음에
수강 신청 버튼 누르면 되는 게 다인데, 이 안에서 들어가는 요청에 대한 내용을 까보면 로그인 정보가 들어있을 거고, 왜냐면 1번 학생이랑 2번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1번, 얘가 2번이라고 해볼게요. 같은 수강 신청 페이지예요. 1번 학생이 뭐 무슨 어떤 전공이랑 교양이랑 선택해가지고 요청을 보냈어요. 이거 신청할래? 라고 보냈어요. 근데 로그인 정보가 잘못 들어있어가지고 2번 학생 거를 처리했어요. 얘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죠? 얘가 사실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1번 학생에 대한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이 학생은 어떤 수업 신청했어.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남기는 거고, 까지인 거잖아요. 그 결과를 얘한테 다시 보여주면 될 거고. 근데 자, 얘는 수강 신청 안 하고 싶어요. 이거 뭐 삭제하고 싶어요, 얘는. 그러면 얘랑 애초에 요청에 대한 주요 사항이 다르네요. 얘는 뭔가 더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삭제니까 빼야 되는 거고. 그건 이 안쪽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맞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 뭘까요? 둘 다 얘를 써야 된다는 거? 둘 다 뭐 누구는 뭐 다른 애한테, 누구는 다른 애한테, 이게 아니라 똑같은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는 거. 자, 요거 있죠. 통신기 만드는 거 어려워요. 이거 만드는 거 어려워. 통신기 만드는 거 어려워요.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 보통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측이 있으니까 그냥.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워요. 이 안쪽에다 넣읍시다. 이것도 어려워요. 얘도 만드는 거 어려워요. 지금 얘는 뭐예요? 송신기? 얘는 수신기. 얘네들을 표현하면 이제 서버 모듈, 뭐 통신 모듈 정도가 되겠는데, 얘네들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왜냐면 애초에 영역이 좀 달라요. 서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뭐 기타 다른 네트워킹에 관련된 기본 지식이 바탕이 돼야 하니까 어려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JSP라는 걸 할 건데, 알아야 되는 걸 최소화할 거예요. 최대한 효율적이게 우리는 가야 돼요. 전략을 되게 잘 짜야 되는 게, 이거 못해요, 우리 수준에서. 최대한 일을 덜 하고서 좋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해요. 지금 쭉 설명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요 옆에는 우리 로직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로직을 남들이 쓰게 하게끔 하려고. 내 컴퓨터에 있는 로직을 다른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쓰게 하려고. 그러면 자, 지금 딱 필요한 거는 나오긴 했어요. 사실 필요한 거 뭐예요? 통신기랑 수신기 정도는 필요해요, 사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 맞는 수신기가 있을 거고 통신기가 있겠죠. 근데 이 자체를 만드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송수신기를 따로 만들지 않고 매칭만 잘 시켜주면 돼요. 송신기도 만들어져 있고요, 수신기도 만들어져 있어요. 송신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브라우저, 크롬, 엣지, 뭐 메일, 이런 거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냥 쓰면 돼요. 수신기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이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랑 얘랑 통신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놈이랑 통신을 하는데, 이거 좀 깔끔한 버전으로 다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신기 있고, 여기에 송신기 있어요. 통신은 지들끼리 해요. 이렇게 우리한테 없는 거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도 만들어져 있고 얘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좀 뭐랄까 발전된 형태의 웹 프로그래밍 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엮어주는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딱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발신기, 송신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브라우저들이 될 거고, 얘는 톰캣이라고 있어요. 되게 간단한데, 보세요. 제가 로그인을 하고 싶어요. 네이버예요. 로그인 하려면 이거 눌러야 되죠.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그인 창 뜨죠. 이렇게. 근데 이걸 누른다는 거는 어떤 요청을 얘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 로그인 페이지 내놔? 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무의식 중에 로그인 해야지 하면 이거 누르죠. 그러니까 나 로그인 하고 싶어 에 대한 결과는 얘가 응답을 이렇게 준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 네이버한테 제가 요청을 보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송신기로 뭐 쓰고 있는 거예요? 크롬. 근데 이게 엣지라고 안 되나요? 아니죠. 어떤 개념인지 대충 감아놓으시죠. 이거 송신기 웹브라우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제 웹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수신기 웹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수신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얘랑 이 방법에 대한 거는 거의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얘네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완벽한 걸 우리가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게 되게 편해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몇 개 안 되는 거 중에서도 제일 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잘 구현되어 있는 얘네들은 갖다가 쓰는 방식이 될 거고, 따로 건드릴 일이 없어요.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쓰기 적합한 게 JSP. 이것도 자바 서버 페이지, 뭐 자바 서블릿 페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쓰는 언어마다 이놈의 정체는 바뀔 거고. 이해되시나요? 파이썬으로 웹사이트 못 만드냐?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언어마다 다를 거고 환경마다 또 다를 거고. 근데 얘를 이제
하는 이유는 제일 많이 하니까. 그 대세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는 그 MySQL에서도 있었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걸로 가야 어떠한 문제 상황이 닥쳐도 안전빵일 거고, 그리고 내가 어딜 가도 그걸 사용할 확률이 높으니까 선택을 한 거였잖아요. 여기서는 JSP, 자바에서는 JSP, 그리고 얘는 톰캣, 얘는 수신기. 글자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따라서 해볼게요. 구글에다가 그냥 톰캣 치시면 돼요. 캣. 그럼 여기 아파치 톰캣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왼쪽에 10일까지 나왔네? 10일? 아니야, 10으로 갑시다. 10일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 같으니까. 이게 또 이슈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잘 안 써요. 뭐가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웬만하면 그 전 거 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톰캣 10 골라주시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코어라고 있어요. 코어 그 안쪽에 보시면 64비트 윈도우즈 있죠?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폴더를 여세요. 다운로드 폴더 안 열리지? 이거지? 뭐야? 열렸네. 이거? 10이야. 알파였던 것 같은데 이거 저도 9 썼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10이 그때 알파였는데, 아무튼 이거 써봅시다 그냥. 이 압축 푸세요 그냥. 압축 풀기 해서 결과물로 나온 요거 있죠, 폴더. 얘만 있으면 돼요. 이거 아파치 톰캣. 자,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르고 C 콜론 역슬래시 눌러서 C 드라이브 여시고요. 이거 그냥 C 드라이브 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본인 거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그 본인 이니셜 폴더. 그래서 이거 압축 푼 거 있죠?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여기. 붙여넣기 했으면은 얘는 필요 없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 릴리즈 가보시면은 그 이거 실행하는 거 있잖아요. 실행하는 거. 요 옆에 보면 여기 INI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니셜인 거고, 여기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기 한 톰캣 있는 거고, 우리 STS 4.18 썼잖아요 이전에.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거 실행하려고 들어가는 폴더 있죠. 여기 저 옛날에 압축 풀기 한 거, 그 DBMS 할 때 요거 찾으시면 돼요. 스프링 툴 스위트 또 INI 설정은 그 XMPP에서도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로어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2랑 그 UTF-8 설정 꺼주는 거, 살려주는 거. 얘를 뭐 연결 프로그램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깔려 있으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메모장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런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 이런 거 필요 없고, 깔려 있으면 이걸로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메모장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아니다, 이거 아직 못 띄우신 분 없죠? 이거 찾으세요. 2개. 이거 저번엔 설정 안 했었죠? 그죠? 이거 처음 보죠? 이게 뭐냐면,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메모리, 최대 메모리. 그러니까 얘를 건드려주지 않으면은 내 컴퓨터가 아무리 진짜 고스펙이어도 얘가 제한을 걸어버려요. 제한을 걸어서 이거 STS 자체가 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096 학원 컴퓨터 기준에서는 여기까지 해도 돼요. 그리고 VM 얘가 이제 버추얼 머신인데, 얘는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건드려주는 걸로 합시다. 얘는 그냥 냅둬도 돼요. 냅두고 저장하고 그냥 끄세요. 그리고 이전에 있는 거 끄시고 다시 실행. 워크스페이스는 그 전에 했던 거 그 뭐냐, 이니셜 폴더 안에 릴리스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여기 저번에 했던 거, JDBC 했던 거, 그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이렇게 나올 거고, 일단 얘는 끄죠. 클로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윈도우 프리퍼런스에 파일, 윈도우 프리퍼런스에 파일이라고 치면 잠깐만, CSS 자바, 이거 해줘야 된다. 얘가 버전이 좀 낮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CSS, HTML, 뭐 JS 파일 여기서 그냥 다 다룰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업데이트 하면서 아마 그쪽 진영이랑 선을 놨나?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이게 STS 자체에서. 근데 요거는 잠깐만. 그럼 일단 이거 말고 워크 가서 워크 스페이스 폰트 아니지, 이거 저번에 했었잖아. 베이즈 텍스트 폰트 다 했었고. 일단은 그냥 웹이라고 쳐보세요. 웹 브라우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인터널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익스터널로 바꿔주시고 크롬, 익스터널 크롬, 얘 체크만 해주세요. 익스터널 체크하고 그 다음에 크롬, 그리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해주시고요. 어디 갔지? 그래, 여기 있다. 헬프에 맨 위에 헬프,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인스톨 창이 하나 떠요. 그리고 얘를 눌러보세요. 요거 얘를 눌러보면
릴리즈 레이티스트 어쩌고 있을 거예요. 여기 레이티스트 이클립스 릴리즈. 이렇게 레이티스트 그래? 이거 먼저 하자. 레이티스트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해야 되는 게 나 이거 먼저 하지 말고 이거 말고 이거 합시다. 예신강 끄시고 여기 수업 페이지 가면은 제가 이거 하나 올려놨거든요. 에밋이라고 하는 거 요만큼 복사해서 방금 전에 헬프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드 아니다 여기다 그냥 치면 되겠다. 아니야 애드에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로케이션에 넣어주시고 에밋이라고 쳐주시면 앞에 거 2로 할까? 대문자 2 그리고 애드 해보시면은 얘가 로딩 하면서 여기 하나 생깁니다. 이거 애드에서 로케이션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은 emit이라고 해주시고 애드 하면은 요거 뜰 거예요. 얘 체크해 주시고요. 얘 체크한 다음에 넥스트 동의해 주시고 피니쉬. 그러면 여기 밑에 우측 하단 보시면은 인스톨링 소프트웨어 하면서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러면 트러스트 인사인 그래서 이거 그냥 트러스트 하시면 돼요. 56%. 얘가 로딩하는 와중에 한번 리스타트 하라고 할 거거든요. 이렇게 리스타트 하시면 돼요. 뭐 인스톨 애니웨이 뭐 이런 거 뜰 수도 있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재시작이 되면서 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 프리퍼런스 다시 가세요. emit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하나 뜰 겁니다. 이렇게 응? 체크하고 그냥 트러스트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쉼표 JSP 쉼표 JSPF JSPF까지 여기 에밋 얘는 리스타트 해야 뜰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 두 가지만 추가하고 일단 좀 쉬었다가 나머지 위해서 합시다. 다음 여기까지 추가했으면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에밋 기능이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자동완성이에요 그냥. 그 HTML 이렇게 태그 관계로 해서 탭 누르면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끔 JSP랑 JSP 파일 안에서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JSP 파일, JSPF 파일, JSP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는 뭐냐면 JSP 프라그먼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JSP의 조각 파일이 또 있어요. 두 개 딱 사용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플라인 클로즈 해주시고, 이거 합시다. 헬프에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번엔 진짜 여기 그 레이티스트 이클립스 릴리즈를 선택을 하면 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일단 여기까지. 얘만 눌러도 레이티스트 어쩌고 나올 거예요. 누르시면 이렇게 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익스텐션 추가 정도로 보시면 돼요. 플러그인. 그러니까 우리 크롬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그 확장 프로그램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도구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웹, XML, 자바, EE 이거 있죠. 얘를 클릭 말고 여기 열어보세요. 이거 한번. 맨 밑에 있을 거예요. 웹, XML, 자바, EE 얘를 여세요. 이렇게. 여기 밑으로 좀 내려보면은 이클립스 자바 웹 디벨로퍼 툴스 뭐 이거 있죠.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바 웹 디벨로퍼 툴스, 자바스크립트 또 있나? PHP 그냥 없어. 자바스크립트 잠깐만 좀 찾아볼까? 이렇게 하자. 이거 다 자바스크립트 디벨롭먼트 어쩌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여기 이클립스 자바 EE부터 자바스크립트 디벨롭먼트 툴스까지 체크. 여기까지 하면 넥스트, 그 다음에 똑같아요. 동의한 다음에 피니시 하시면 돼요. 그럼 또 밑에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기다려보죠. 그럼 또 이거 리스타트 한다고 할 텐데 좀 기다릴게요. 여기서 이거 체크한 다음에 트러스트, 그럼 리스타트 뜨죠? 리스타트 하시면 돼요. 그래야 적용돼요 얘는.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요랑 세팅. 지금 뭐 XMPP 이런 거는 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우클릭해서 New, 여기 그 패키지 익스플로러 있잖아요. 우클릭 New, Other, 우클릭 New,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Other 눌러서 DY 쳐봐요. DY. 그럼 여기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나올 겁니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지금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인데, 이게 방금 전에 그 요거 있죠. 여기서 레이티스트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거,
이게 없으면은 다이나믹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선 한번 끊죠. 설치랑 세팅.